안녕하세요. 3차시 기압과 바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바로 바람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기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바람이 부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기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압력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압력은 단위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쓰면 왼쪽과 같이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기가 작용하는 압력을 바로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구는 대기로 덮여 있고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기가 지표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공기들은 끊임없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물체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에 의해 생기는 압력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기압을 이용한 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사용하는 빨대. 이 빨대는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로 인해서 음료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공 청소기입니다. 모터를 돌려서 청소기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면 청소기 안의 기압이 낮아지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청소기 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먼지를 끌어들이는 원리입니다. 다음 장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수은을 이용하여 기압을 측정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2-17을 보면 먼저 유리관을 이용해서 수은을 가득 채운 후 수은이 담겨있는 수조에 이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거꾸로 세워줍니다. 그럼 윗부분은 저절로 진공 상태가 되고 약간 수은이 아래로 내려간 이 상태가 됩니다.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로 일정하고 이 76cm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더 크게 해서 보면 공기가 누르는 힘은 지금 파란 화살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때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공기가 위에서 수면 쪽으로 누르고 있다면 수은 역시 바깥쪽으로 공기를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 힘과 같은 힘들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유리기둥 이 안에도 같은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기준을 수면의 높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수은기둥 76cm의 수은기둥이 가해지는 힘이 있겠죠. 이 수은기둥이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이 압력 역시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자,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 두 힘의 크기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은기둥 76cm가 갖는 압력인 회색 화살표와 공기가 누르는 힘인 이 파란색 화살표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압은 수은기둥 76cm가 가하는 압력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유리관을 기울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유리관을 기울여도 기압이 작용하는 면적이 증가하므로 더 많은 양의 수은을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한다던가 해도 여전히 76cm만큼만 수은이 차고 윗부분은 진공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했습니다. 기울이면 면적이 살짝 커지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양도 많습니다. 이 수은의 양이 많을 때 아래쪽으로 가하는 힘이 높아질 텐데 단위 면적 자체도 커지고 힘도 커지는데 이 값이 상쇄가 되어 압력은 일정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면적이 넓어졌고 수은 기둥에 있는 수은의 양 자체도 많아졌습니다. 단위 면적도 증가하고 수은에 의한 힘도 증가하여 압력은 상쇄되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 값이 항상 76cm이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기압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수온기둥 76cm의 압력에 해당하는 대기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헥토파스칼을 사용하고 1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이고 이는 10m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단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압의 그래프를 볼게요. 자, 가로축이 기압이고 세로축이 높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의 밀도가 감소하겠죠. 우리가 압력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때 기압은 단위 면적당, 면적이라고만 쓸게요. 단위 면적당 대기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이었습니다. 대기의 힘은 공기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자들이 어느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힘을 가하겠죠. 이러한 힘을 나타냅니다. 자, 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힘을 받겠죠. 한 사람이 물체를 미는 것과 100명의 사람이 같은 힘의 크기로 물체를 미는 것이 서로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듯 공기도 그 분자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힘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기압도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그래프로 오자면 높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대기의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는 높이가 낮은 곳에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공기의 밀도가 감소한 이 높은 부분에서는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의 밀도가 높은 저지대에서는 기압이 높아집니다. 기압의 크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이 공기의 밀도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 기둥의 무게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기둥의 무게라고 쓸까요? 높이에 따른 기압은 기둥 무게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압의 크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의 크기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갔을 때 혹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어져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과자 봉지 주변의 기압을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6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의 과자 봉지는 그 숫자가 줄어들겠죠. 공기의 밀도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는 상태는 그 안과 밖의 기압이 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6개의 화살표가 있었다면 안에서도 6개의 화살표가 있을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로 되었는데 자, 안에는 여전히 공기 분자들이 개수가 같죠. 그래서 여전히 6개가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바깥쪽은 지금 3개밖에 과자 봉지를 누르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화살표의 개수, 즉 공기의 개수가 많고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과자 봉지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부피도 넓어지고 그로 인해 단위 면적당 힘은 작아져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다시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압이 높이 혹은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고 왔는데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에도 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같더라도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 있고 기압이 낮은 곳이 있는데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은 높을 고자를 써서 기압이 높다라는 의미인데 기압이 높다는 것은 공기가 많이 몰려있다, 공기의 밀도가 높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주변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 중심에서는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불어 들어옵니다. 고기압을 밀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반대로 밀도가 낮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가 빽빽하게, 공기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이 있고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게 된다면 공기는 많은 부분에서 적은 부분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평적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곳이 고기압이 되고 어떤 곳이 저기압이 되는지 배워봐야겠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할 때 기압이 달라지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이 높은 지점과 기압이 낮은 지점이 왜 생기느냐에 관한 실험 탐구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 탐구를 해볼 텐데 자, 왼쪽에 보면 목표를 봅시다. 왼쪽의 목표에는 차등가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차등가열이라는 것 때문에 기압차가 발생하고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선생님과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수조에는 각각 모래와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두고 적외선 정등을 켭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받은 물과 모래는 점점 가열이 될 텐데 물과 모래가 가열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물과 모래 중 한쪽은 더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우리 위로 간다고 했죠? 아래로 간다고 했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표면의 근처에는 공기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바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 이 부분이 바로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데 아래쪽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더라도 모래가 물보다 더 빨리 데워집니다. 서로 다르게 데워지는 것을 바로 차등가열이라고 하고 이러한 차등가열에 의해서 더 뜨거워진 모래 위에 공기가 더 빨리 데워지고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하면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모래 바로 위에 공기의 양이 줄어 기압이 낮아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물 쪽의 공기가 모래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고 향을 피우면 향의 연기도 바람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지표면이 냉각되고 가열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가열되는 정도가 다를 때 이것을 차등가열이라고 하고 그때 공기의 이동을 봅시다. 지표면이 냉각되었을 때는 공기가 수축하게 됩니다. 공기가 수축하게 되면 공기는 하강을 하게 되고 지표면 부근에서의 기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기압이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지표면이 가열되었을 때는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가 팽창하면 가벼워져서 상승을 하고 이로 인해서 지표면 부근의 기압은 하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기압이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말을 써놨는데 공기가 수축하여 공기가 하강하고 기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고기압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에는 공기가 팽창하여 상승하면 기압이 하강하고 저기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실험에서 물과 모래로 실험을 했는데 물의 경우 해안이라고 보면 되고 모래의 경우 지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과 모래는 차등가열로 인해서 그 온도차가 났었는데 이 온도차로 인해 기압차도 생기고 결과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과 모래는 낮과 밤에 서로 가열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낮에는 육지가 빨리 가열이 되고 가열되는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어 지표면의 기압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물은 육지에 비해서는 천천히 가열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지는 저기압을 띠고 바다는 고기압을 띠기 때문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됩니다.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죠.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하강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어주면 대기가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있었다면 밤에는 육지의 경우에 온도가 빨리 식습니다. 온도가 빨리 차가워진다는 것은
공기가 수축한다는 뜻이고 공기가 수축하게 되면 밀도가 커져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공기가 많이 몰려 있겠죠?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바다에서는 온도가 천천히 하강합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겠죠? 육지에 비해서 따뜻한 이 공기들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고 했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사이를 이어주면 이러한 순환 현상이 나타납니다. 밤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하게 되고 낮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처음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서 육풍, 해풍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이러한 해풍과 육풍은 하루 단위로 바람이 부는 경향을 갖는데요. 계절에 따라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대륙이 모래와 같은 땅이죠. 모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해양은 방금과 마찬가지로 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륙은 여름철에는 해양보다 빨리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서 저기압이 되고 겨울철에는 더 빨리 냉각되므로 고기압이 됩니다. 1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계절풍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철과 여름철 각각에서 어디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론을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기압은 대기에 의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기압을 생각했을 때 수면을 누르는 힘 해가지고 아래 방향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이 아니라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라는 것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을 보았는데 수은을 이용하여 기압을 측정했을 때 모두 76cm더라 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각각을 선생님이 적어 놓았는데 먼저 A를 보면 수은 표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A입니다. 이 기압과 평행을 이루는 힘들이 바로 B인데 이 B는 똑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을 하고 이 B는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과도 같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인데 이 C는 수은 기둥의 압력입니다. 이 A와 B 그리고 C가 모두 같은 압력으로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 때문에 기압은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다. A, B는 기압과 같았죠. 그래서 A와 B와 C가 모두 같으므로 기압은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은 기둥은 유리관의 굵기와 상관없었고 그리고 유리관을 기울여서 측정을 한더라도 모두 76cm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기압의 단위가 나와 있었는데 1기압은 76cm의 수은기둥 높이였다 해서 cmHg라고 쓰고 mm로 바꾸게 된다면 10을 곱해서 760mmHg가 됩니다. 이것은 비슷하다는 기호인데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과 같고 또 1기압은 10m 물기둥의 압력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도와 기압이었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지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인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수평적 흐름이었습니다.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더 커집니다. 기압차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차등 가열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지표면에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표면이 냉각되면 공기가 수축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공기가 하강하여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생겼고 저기압은 지표면이 가열된다면 공기가 팽창하고 이로 인해 밀도가 낮아져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표면의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기압이 생기는데 바람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냉각된 공기가 아래로 하강한다고 했고 저기압에서는 팽창된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로 상승한 공기들은 다시 왼쪽으로 흘러서 공간을 채워주겠죠. 이런 식으로 대기의 흐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는 바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첫 번째는 해륙풍이고 두 번째는 계절풍이었습니다. 해륙풍은 하루 주기로 부는 바람이고 계절풍은 1년 주기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해풍과 육풍은 각각 낮과 밤에 부는 바람입니다. 바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는데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해풍이고 육풍은 대륙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육풍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자, 해풍은 낮에 일어나는 바람인데요. 차등 가열에 의해서 서로의 기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햇빛에 의해서 육지가 더 빨리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지표면의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가열되었던 바다는 고기압을 띠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해풍이 불게 됩니다. 밤에는 어디가 먼저 식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육지가 먼저 냉각이 됩니다. 차갑게 냉각된 공기는 수축하여 아래로 하강하고 그로 인해 지표면의 공기의 밀도는 상승합니다. 즉 고기압이 생기는 건데 이에 비해서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냉각되면서 더 높은 온도의 공기를 갖게 되고 이 공기는 상승하여 해수면 부근의 공기는 저기압 상태를 갖게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흐름으로 육풍이 불게 됩니다. 계절풍도 원리는 같은데요. 여름은 낮과 비슷하고 겨울은 밤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는 바람을 아래와 같이 선생님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남동쪽에서 불어온다 해서 남동계절풍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해서 북서계절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기상과 전선 그리고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